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해외 차트리스트 중에 제가 몇 명 좀 약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조시 라거, 뭐 피터 브렌트 이런 사람들하고 돈 알트, 그리고 크립토 마이클 이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조시 라거는 좀 약간 상승론자라기보다 아니면 뭐 강력한 베어리시, 뭐 이렇게 하락장 뭐 이런 걸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보면 균형 있게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예견은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선이 어디냐면 8,600달러예요. 그래서 이미 그 비트맥스 선물 시장에서는 8,000불 가까이 아니면 8,000달러를 밑에까지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긴 밑꼬리가 이제 길게 말리면서 8,550달러까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가 현물 시장에서는 8,600달러 선을 지금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8,600달러를 향후 이제 이번 주 장세에서 어떻게 지지하냐에 따라서 8,000불대 초반까지 가느냐 아니면 8,000불이 깨지냐가 분명히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금융시장은 불안한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2020년 2쿼터짜리가 그 뉴욕 연준 FED에서 이번에 발표를 내렸는데, 이 GDP 지수에는 하우징 마켓, 건설 지수, 그리고 생산자 지수, 판매 지수까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걸로는 마이너스 31% 정도가 이번에 예측된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3월달치, 그리고 4월달치 뭐 하여튼 그 상반기에 있는 전형적인 모든 인덱스가 그 2쿼터 지수를 가리키는 거는 조금 약간 불안한 GDP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가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가 암호화폐 장세가 반감기하고 믹스에는 그 트리거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도 지켜볼 분수령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구심이 좀 증폭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15%의 수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8,100달러로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반감기 2일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15.3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비트코인 가격이 서면으로 7,800달러 범위에서 거래하기 위해 7.43%를 회복했기 때문에 거래자들은 이 수준에서 구매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에 8,600달러가 깨지면 8,000불대 초반대까지 강력하게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락세를 많이 외치는 베어리시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7,800달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10,000달러를 넘어갈 거야. 나는 10,000달러 되면 팔 거야. 그래서 10,000달러에 걸어놓은 사람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10,000달러가 되지 않아서 폭락사가 있었잖아요. 자,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800달러를 가리킨다면 7,800달러 윗부분에서 내가 점진적으로 매수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수하려는 가격이 있으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내가 팔려는 가격이 있으면 팔려는 가격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그렇게 매매에 임하시는 게, 욕심을 항상 이제 덜어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1,500달러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10.24% 하락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BNB는 11.58% 하락했으며 비트코인 캐시는 12.44% 감소했습니다. 전체 크립토커런시 시가총액이 현재 2,240억 달러이며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66.9%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거의 70%가 다 갔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이 얘기인즉슨 반감기가 만약에 5월 12일 날 끝난 이후에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가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킨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때 이유가 코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장이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블로 갈 거라고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분명히 그 5월 20일 날 전후로 해서 S19하고 S19 프로가
도착하기 바로 도착하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 세팅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는 분명히 혼란기가 있으면 알트코인들로 세력들이 좀 약간 장난질을 많이 피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하나의 생각이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이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 표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80%를 넘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암호자산 투자 전문 기업이에요. 자, 몇 조 달러를 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80%,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시총이 여기 보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한 1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시총 중에 세 번째 차지하는 게 여기 보면 XRP죠. 저도 XRP를 투자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다른 코인들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3위에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는 XRP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보시면 3.3 밀리언이야. 많은 돈을 여기다가 베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과연?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코인들은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고, 호라이즌도 있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도 있고, 지캐시도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은 XRP 시총하고 상대도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코인 개수가 훨씬 적어요, XRP보다. 그래서 상승률로 봤을 때 상승과 하락폭이 XRP보다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나 상승 랠리가 펼쳐지면 XRP보다 되게 빨리 가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코인 가격은 되게 싸요, XRP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XRP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저는 XRP 투자하고 있어요. 저희 친누나 것도 제가 XRP를 사줬었고, XRP 가격이 개별적으로 되게 싼데 시총은 또 되게 높아. 근데 코인 가격은 코인 개수는 또 되게 많아. 자, 뜻하는 게 뭘까요? 왜 이들은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오히려 지키시보다 투자 비중이 되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덩치가 너무 커. 시총이 너무 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자리까지 위치할 정도까지 시총이 큰 코인이 급작스럽게 이 코인만 갑자기 4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자, 어떻게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한다? 아니면 물린 사람들한테 그냥 도파민을 일시적으로 줘서 그냥 자극시켜서 행복감을 주기 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리플코인을 XRP를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이유가 안전하고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 사실이야. 서로 이제 과다의 망상으로 이 코인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는 얘 혼자 절대로 못 간다니까요. 그걸 그냥 논리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투자된 어떤 금액에 따라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이 XRP가 이윤이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거밖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비트코인은 왜 80% 이상 진행을 했을까요? 실제로 수익률도 이게 훨씬 높았어요. 그거를 그냥 현실적인 걸 그냥 말씀드릴 뿐이야. 비트코인 가격이 30분 만에 10% 추락하면서 코인베이스는 잠깐의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사이드크가 발동이 됐었다. 그래서 갑자기 거래소를 멈췄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이 15% 상승한 8,900달러로 비슷한 정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스큐에 따르면 발행 당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지난 2주 동안 다른 최고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10% 이상 빠졌다는 게 그게 정상이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세를 상승했던 자들, DCG 그룹, 그러면 하락 압력자들은 결국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올린 놈 따로 있고 하락시킨 놈이 따로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DCG 그룹이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들, 이들 동일한 인물들이, 동일한 세력들이 결국에 이 시장을 조작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나스닥에 몰려있던 그런 금융 카르텔들이
DCG 그룹을 창설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투자를 진행했고 이들은 또 웰스파고, HSBC, 시티뱅크로부터 다시 자금 수요를 받아서 이 암호자산 생태계를 구현하고 아직까지 법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야. 법의 테두리도 없어. 그리고 세금 체계도 지금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희망의 회로를 엄청 돌려. 갑자기 리플코인 300원 가면 갑자기 이게 50만 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 그래서 또 돈을 잃어. 진짜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된다니까요. 이 암호자산 투자는 내가 진짜 헐값에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을 30원에 매집한 사람이 한테는 제가 이런 말 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뭐 타격받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 이유가 다 보면 선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동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제 개혁안도 없고 그런데 코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지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조작 세력이 조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6월달부터 해가지고 7월달 넘어가기 전에 그때 시점에서 저는 규제안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7월달에 이제 불장이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진짜 완연하게 많이 풀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7월달에 DCG 그룹도 그렇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모건클릭도 그렇고 이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7월달에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7월 10일 날인가? 그 근방에 그걸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건데 윌리 우라는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트윗을 되게 많이 날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암호 자산에 관해서 빅데이터 갖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감성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영향력 어떤 이 체계가 마이너 위주, 그러니까 마이닝 풀 운영하는 사람들, 뭐 비트메인이나 이런 사람들 영향력 위주였다면 향후에 반감기가 끝나면 앞으로는 미래에는 거래소가 최대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문장을 남겼어요. 23시간 전에 뭐라고 얘기를 남겼냐면 선물 거래소들이 많은 유동성을 이제 마켓에서 가져오는 동안에 결국에는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베어리시 압력이 증가될 거다. 비트코인이 지금으로부터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3시간 전에. 근데 그때부터 23시간 전에 이 사람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언급을 한 거죠. 이 얘기가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올린 게 사실은 매스미디어 상의 외신에 이제 나온 게 있거든. 제가 그걸 찾아보고 이 사람 트윗에 가서 이걸 보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윌리 우라는 사람을 추종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뭐라고 예견을 하고 있나, 그걸 좀 보시면서 참고를 많이 하시면 트레이딩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제 오랜 구독자님 중에 45 갑바님이라고 계세요. 저랑 이제 동갑이신 분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용띠들이 사실 약간 식스센스? 이런 게 좀 약간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면을 좀 약간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즘 개미들이 그러니까 곧버스, 손절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아직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며 언제 개떡락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전염병 사태 등 바람 잡는 거 보면 시계 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 나온 걸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비트도 5만 불 간다느니 10만 불 간다느니 바람 잡는 거 보면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마이클 노보그라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염병 인위적 조작으로 생각함, 사태로 국가 봉쇄가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호주 등 농장 등이 재고는 쌓이는데 판로가 막힌 상황. 그러나 시장에는 음식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이클이 지속되면 농장주들은 악성 재고와 부채를 못 갚아 파산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한국 등 해외에서 식료품을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은 비만이 많고 소득 격차가 큰 나라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러한 비만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노출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FED에서도 비트코인은 뉴스, 정책,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품군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나스닥이 버티지 못한다면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후 환변동성이 큰 세상이 오면 달라지겠지만 좋은 주말 되십시오라고 이제 마지막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 의견에 100% 동감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나온 뭐 이번에 이태원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백악관이 이번에 전염병에 물들었다 이런 뉴스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 쿼터 들어서 금융시장이 만약에 흔들흔들 거리면 암호화폐 장세가 과연 어떻게 될까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향후에 이제 미래에는 방독면을 우리가 쓰고 다니는 시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참고로 어떤 게 있었냐면 2017년 연말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가 지금 암호자산 투자하는 거 전량 다 현금화해라 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었어요. 큰 돈을 많이 건지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 자산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뭐 물론 그래도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저는 그래요. 이 전염병 사태가 이렇게 그냥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전염병,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전염병, 그리고 공해도 지금보다 더 훨씬 심해지겠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걸 쓰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뭐 10년 후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해요. 그래서 마스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쓰는 거 마스크. 그거를 쉽게 살 수 있을 때 많이 확보들을 해두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독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 보셔가지고 이런 것도 구비해두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런저런 뭐 잡다한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언제부터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장세가 반감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당분간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며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